안녕하세요, 박콤입니다. 오늘은 ETF 콘테스트, 이런 걸 ETF로 살 수 있다고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ETF가 참 희한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장되고 좀 특이한 ETF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요, 요거를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정정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SCHD, 슈드, KSCHD 이런 내용으로 컨텐츠를 올렸었잖아요. 바로 요거요, 요거. 근데 그 영상을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보수가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많이 내려갔어요. 0.03이었는데 0.01로 갔습니다. 와, 1bp. 자, 7월 20일 기준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며칠 더 지나지 않아 7월 25일에는 솔 ETF,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것도 0.03에서 0.01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K슈드라고 불리는 것들이 모두 0.01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낮은 수치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찍자마자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보수는 다 낮으니까요. 세 개 다 비교해보면서 규모가 큰 거 또는 괴리가 작은 거, 추적 오차가 작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뭘 해도 이제 우리에게는 참 유리한 환경이 되었으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특이한 ETF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지하철 가다 보면 또는 버스 옆에 ETF 광고가 이렇게 떡하니 붙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하철이고 여기 지하철 코세프. 제가 예전에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참 이걸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시어스 이런 게 진짜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렇게 ETF도 대중적인 광고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특이한 ETF는요, 바로 아리랑 우주항공 앤 UAM 아이셀렉트 ETF입니다. 자, 이제 우리 눈치껏 알 수 있죠. 아리랑이니까 한화 거겠죠. 한화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의 브랜드명은 아리랑입니다. 자, 우주항공과 UAM입니다. 우주항공도 사실 나눠보면 우주가 있고 항공이 있죠. 그리고 UAM도 있습니다. 자, 우주는 우리가 말 그대로 로켓 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항공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UAM은 도심에 드론이 떠서 사람이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로켓을 날리는 것과 이런 항공업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ETF로 같이 묶여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띡 만들었을 때 종목이 몇 개 없을 수가 있습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테마형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되게 여러 개 담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주만 하면 몇 개 없고 항공만 해도 몇 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 UAM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 날라다니는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ETF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산업이 다 사실 유망하잖아요. 유망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ETF로 접근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섹터별 대장을 우리가 잘 알아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사실 좀 힘들고 산업이 어떻게 커갈지 참 알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특히 이렇게 그 시점 자체가 아주 미래로 가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요. 그런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ETF로 투자하기에 참 좋은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총은 얼마인가요? 한 130억 정도 이렇게 모여 있고요. 상장은 언제였죠? 2022년 3월 29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큰 거 순서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 하나 시스템 10%, 한화 10%, 요 정도만 해도 우주항공의 대장주격이죠. 현대위아, UAM 관련주,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주, LIG 넥스원, 현대차,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낯서실 수 있지만 안테나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RFHIC, 자, 요거는 이제 5G 통신 관련주들이죠. 우주든 항공이든 UAM이든 이렇게 물체가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통신을 하기 위한 관련된 기업들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우주항공하면 이 한화 쪽이 완전히 그 선두를 하고 있잖아요.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화에서 만든 운용사인 아리랑에서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이 되는 거죠. 다음은 하나로 KNK푸드입니다. 자, 하나로는 기억하기 쉬운 방법은 하나로 마트, 어디서 만들죠? 농협에서 만든 거죠. 농협에는 하나로 마트가 있듯이 하나로 ETF는 NH 아문디 자산운용, 즉 NH 계열의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브랜드 이름입니다. 요거는 어디에 투자가 되느냐? K푸드입니다. 자, K푸드, K를 붙인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K는 우리가 뭔가 K 컨텐츠,
한류의 확장판, 그런 문화적인 것을 의미할 때 K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푸드도 우리가 글로벌로 지금 충분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이렇게 K푸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아직 66억 정도로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여기 안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많은 음식료 기업들이 들어있게 되겠죠. 하나씩 살펴보면 자, 오리온 16%, CJ제일제당 14%, 농심 12% 이렇게 3개 정도가 지금 3대장으로 들어있고요. 이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의 음식료 기업들 중에 이 3개가 되게 크겠구나. 왜냐면 크니까 여기 K푸드에도 크게 담겨 있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 동서, 오뚜기, 삼양식품, 롯데칠성, 대상, 콜마 B&H. 딱 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하이트진로, 술과 음료를 만들죠. 동서, 커피 믹스 만들죠. 오뚜기는 소스 반, 라면 반 만들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만들어가지고 수출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롯데칠성, 또 술 만들죠. 음료 만들죠. 대상은 예전에 사람들에게는 미원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게 이미지가 워낙 좀 MSG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아주 맑은 느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죠. 그게 바로 청정원입니다. 그게 대상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콜마 B&H 같은 경우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애터미 쪽, 그쪽이 아마 매출이 좀 클 텐데요. 그게 아무래도 이게 푸드가 뭔가 글로벌하게 K푸드로 갔을 때는 외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로 K푸드 ETF입니다. 자, 다음은요. 코덱스 유럽 명품 탑 10 스톡스입니다. 자, 코덱스는 삼성 자산용에서 만든 브랜드죠. 가장 유명하니까요. 자, 유럽 명품, 우리가 알만한 뭐 루이비통, 그리고 뭐 구찌, 에르메스, 샤넬, 대부분의 명품들이 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유럽 주식은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모바일로 바로 유럽 주식을 직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뭐 삼성이 그걸 해주고 있긴 하지만요. 자, 아무튼 참 그런 것들을 모아주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ETF를 만들어준 거죠. 유럽 명품 탑 10. 탑 10이라면 아, 글로벌 명품 기업들 10개 들어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톡스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요 지수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나 그런 게 붙어 있다 라고 편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거의 한 300억 가까운 돈이 모여 있고요.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탑 10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글로벌 순위, 매출 순위 같은 걸로 탑 10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규모 비중대로 넣어놨을 테니까요. 실제로 시장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의 비중을 더 크게 잡는 것이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당연하잖아요. 그게 시가총액 가중 방식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대표성을 띠는 방법이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10개 기업들은 실제로도 그 규모로 볼 때도 10개 순위를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게 1위라고요? 이거 리치몬트 명품 시계들이 우르르 들어있는 저 스위스의 그룹입니다. 요거랑 대치되는 쪽이 바로 이제 경쟁한 쪽이 스와치 그룹이 되겠죠. 리치몬트 안에는요,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명품 시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리치몬트에 뭐가 들어있냐면, 까르띠에, IWC, 피아제, 몽블랑, 반 클리프 앤 아펠, 끌로에, 델보, 바쉐론 콘스탄틴, 랑에 운트 제네, 예거 르쿨트르, 요게 다 리치몬트에 들어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만큼 크군요. 주식시장 자체가 저기 아마 스위스 시장 쪽이 상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LVMH입니다. 루이비통 모에샹동 헤네시라는 뜻입니다. 루이비통이랑 모에샹동이라는 샴페인이랑 헤네시라는 술 브랜드까지 다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루이비통 모에샹동 헤네시 줄여가지고 LVMH죠. 종목 이름이 요겁니다. 자, 요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그룹이고요. 여기에 이제 회장이 아르노 회장이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부자 1등 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를 이긴 것으로까지 나오던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LVMH 안에는 진짜 많은 명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루이비통, 벨루티, 셀린느, 디올, 에밀리오 푸치, 펜디, 지방시, 겐조, 로에베, 로로피아나, 마크 제이콥스, 모이나, 니콜라스 커크우드, 장파투, 핑크, 리모아, 불가리, 쇼메, 프레드, 위블로, 태그 호이어, 티파니, 제니스, 모에샹동, 돈페리뇽, 헤네시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고급진 거 다 들어있죠. 자, 그 다음은 루이비통만큼 크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정말 뭐랄까 우리가 명품을 봐도 뭐 고급지다, 비싸다, 뭐 프레스티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게요.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가문이거든요. 가문이 아직도 경영을 하고 있고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하나의 브랜드로 정말 그 어떤 거랑도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종목 이름은 에르메스 인터내셔널. 그 다음은 케어링이라는 그룹입니다. 케어링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요거는 구찌 사단입니다. 캐링에 들어있는 거는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알렉산더 맥퀸, 발렌시아가, 브리오니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요렇게 많이 경쟁도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도 많이 하죠. 요거는 페라리입니다. 명품 자동차. 명품이니까 페라리도 들어가는군요. 그다음 요거는 이거 뭐지? 에실리오 룩시티카? 자, 처음 보는 명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는 한국인이라 들어는 봤을 텐데 지금 뭐죠? 네, 검색해 볼까요?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큰 비중으로 들어있습니다. 1, 2, 3, 4, 5, 6위에 들어있습니다. 명품 ETF의 6위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낯선 게 있다니. 방금 급하게 찾아보니까 네, 엑실로 룩소티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나마 아는 거는 레이벤. 그러니까 아마 선글라스 이쪽에 되게 많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안경 관련해서. 어쨌든 그쪽에 만드는 회사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압니다. 몽클레어. 요거는 우리가 흔히 패딩 유명한 거. 그리고 버버리. 이거는 영국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버버리. 그 다음에 크리스찬 디올. 요만큼 있죠. 자, 놀라운 거는 크리스찬 디올이 요렇게 와가지고 요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노 회장은 크리스찬 디올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 지주회사 합격을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 디올이죠.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 여기 성수동에도 디올 매장이 정말 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방문하려고 막 아르노 회장이 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가고 이런 이유는 크리스찬 디올이 이 루이비통 그룹 전체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건 뭐죠? 브루넬로 쿠치넬리. 들어본 것 같은데. 브루넬로 쿠치넬리. 자, 이런 브랜드들이 10개씩이나 들어있습니다. 명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명품을 사다가 조금씩 돈이 남으면 이렇게 명품 ETF를 사보는 건 어떨까요? 한 주에 10,000원도 채 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명품을 사고 나서 짜투리가 남으면 명품 ETF를 사는 방법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특이한 거는요. 하나로 KN K-POP & 미디어 ETF입니다. 하나로니까 농협 계열이죠. NH. 그리고 K-POP. 자, K-POP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아이돌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엔터 쪽일 거고, 미디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시가총액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아주 큰 ETF입니다. 자, 여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26%가 JYP 엔터테인먼트, 23%는 하이브, 그 다음에 13%는 SM, YG엔터 8%, CJ ENM 6%, 스튜디오 드래곤 5%.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의 드라마 사업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SBS가 2%, YG 플러스 1%, LG 헬로비전 1%. 이렇게 10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정도만 봤을 때도 비중이 벌써 10위에 있는 거는 1% 정도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전체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게 참 작겠죠. 결국 중요한 건 여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이런 3, 4개의 친구들의 주가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서로 좀 같은 방향으로 분위기 타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없다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돌이 없고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런 한국의 엔터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ETF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다음은요. 코덱스 웹툰 앤 드라마 ETF입니다. 오, 웹툰 ETF가 있군요. 자, 코덱스니까 삼성이 만들었을 거고요. 제 생각에 웹툰이 참 어찌 보면 이제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 있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여기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ETF에 구성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렇게 플러스 되어서 ETF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 100억 원 아직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돈이 모여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웹툰을 잘하는 기업 네이버 16%, 카카오 15%, 그리고 CJ ENM 14% 이렇게 3개 정도의 대장격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콘텐츠리 중앙, 뉴, 키다리 스튜디오 등이 들어있습니다. 즉 웹툰 만드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조금이랑 드라마 중에서도 조금 전에 봤었던 K-POP 앤 미디어, 여기도 미디어이지만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 이런 기업들은 많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툰 기업들이 많이 없으니까 드라마가 훨씬 종목수는 많이 들어있겠죠. 이게 바로 웹툰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로 이커머스입니다. 자, 하나로니까 이것도 여전히 농협 계열 NH 쪽입니다. NH 쪽에서 좀 특이한 ETF를 많이 만들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570억 정도의 돈이 모여있게 되고요. 보니까 이커머스니까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는 거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죠. 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호텔신라. 호텔신라? 오, 약간 의외인 듯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마트, BJF 리테일, 신세계, GS 리테일, 좀 편의점 주식들이죠. 그리고 CJ ENM, CJ 대한통운. 요런 커머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 앤드 이렇게 운송 기업들까지 들어있고요. 특이한 건 커머스 중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런 편의점 주식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여행 레저입니다. 타이거니까요. 요거는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여행 레저입니다. 여행은 뭐 항공 그리고 숙박업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레저 쪽은 이렇게 좀 더 노는 것들, 카지노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겠죠. 여기에는 1,600억 원이 넘는 큰 돈이 모여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자 항공 당연히 여행 항공이죠. 제주항공, 호텔신라, 강원랜드 레저, 요렇게 파라다이스 이거 카지노죠.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자, 여기까지는 거의 엄청 유명하고 대장격인 그런 기업들이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GKL 카지노죠. 아난티, 요거는 이제 리조트죠. 롯데관광개발, 요것도 주로 리조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이죠. 골고루 섞여 있네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상대적으로는요, 이렇게 제일 큰 게 한 11% 정도로 조금 균등하게, 그러면서도 좀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행 레저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 코로나 끝난 지 한참 되었지만 여행 레저 쪽 리오프닝 주식들 아직도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 쪽 많잖아요. 그런 쪽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업들을 공부해 보거나 이런 ETF를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로 골프 테마입니다. 오, 골프. 하나로도 NH죠. NH는 정말 특이한 거 많이 만드네요. 지금 계속 NH 나옵니다. 자, 골프 테마. 골프를 제가 전혀 안 치기 때문에 골프존밖에 모를 것 같은데요. 자, 여기 42억 정도의 돈이 들어있고요. 42억이면 좀 더 커지긴 해야겠네요. 자, ETF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50억이 안 되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친환경 테마가 아니라 골프 테마에도 들어있네요. 휠라홀딩스, 골프 관련 의류나 이런 거 만들겠죠. 코오롱인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가 왜 골프 테마죠?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강원랜드, 포스코 인터, 내셔널, 금호석유, FNF, 골프존. 제가 골프 쪽을 모르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자, 골프 관련된 테마들이 모여있는 골프 ETF였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 따끈따끈한 ETF입니다. 타이거 스페이스 테크 아이셀렉트입니다. 자, 타이거니까요.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만들었고요. 자, 스페이스 테크. 자, 아까 우주항공 나왔었는데요. 분명히 다른 면이 있겠죠. 100억 원 넘는 돈이 벌써 모여 있고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여기까지는 아까 있던 우주항공 ETF랑 거의 겹치네요. 아리랑이 만들었던 우주항공이랑 많이 겹치고요. 그 밑으로 보면 셀바스 AI,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RFHIC, T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I가 들어있는 이유는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우주항공 있고, 우주항공 여기에 플러스로 AI 그리고 로봇 테마가 좀씩 다르더라고요. 아리랑이 만들었던 거는 여기에 플러스 UAM이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었는데 요거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은 겹치지만 좀 더 미래 산업을 바라보신다면 이런 게 최근에 상장된 게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특이한 ETF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특이하다는 건 그만큼 낯설다는 거잖아요. 낯설다는 건 새로 생겨있는 그런 미래 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낯선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ETF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당 미래가 그려진다면, 그런 미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걸 하기에 우리가 연금 계좌나 이런 데서는 개별 종목이 안 되고 ETF를 매수해야 되니까 조금씩 미래 산업도 담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ETF 투자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